이번에는 포토샵에서 매핑 소스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스크 맵과 디퓨즈 맵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러면 돋보기 툴을 더블 클릭하면 100%로 나타나게 되고요. 손바닥 툴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미지가 가득 차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마스크 맵을 만들기 위해서 우선 꽃잎의 가장자리를 펜 툴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패스에 가서 펜 툴, 우선 오른쪽 절반을 만들고 왼쪽은 복사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를 클릭하고 마우스를 누르지 말고 다음 지점으로 와서 클릭한 채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Alt를 누르고 이 점을 다시 클릭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뀝니다. 다시 다른 지점으로 위치를 이동해서 클릭, 마우스 놓지 말고 쭉 드래그하게 되면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Alt를 누르고 클릭, 다음 지점으로 이동해서 마우스 클릭한 채 놓지 말고 드래그를 하게 되면 이렇게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나올 수 있도록 잘 다듬어 봅니다. Alt 누르고 점 위에서 클릭, 다음 지점에서 클릭, 마우스 놓지 말고 드래그 하게 되면 또다시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Alt 누르고 클릭, 다음 지점에 이동해서 클릭, 드래그, 그 다음에 다시 Alt 누르고 점 위에서 클릭, 그 다음에 Shift 누르고 왼쪽으로 이동한 다음에 클릭하면 수평이 만들어집니다. 다시 이 점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점이 왼쪽으로 치우친 걸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컨트롤 누르고 이 점을 클릭하면 이 점만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키보드의 화살표를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렇게 수직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양을 선택 영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스에서 바로 셀렉션을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 영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다음은 채널로 와서 뉴 채널, 오케이, 이 채널을 선택하고 나머지 채널은 눈을 감아 보겠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진 알파 1 채널에 지금 이렇게 선택되어서 나타난 겁니다. 이 부분을 에디트, 필, 화이트를 칠해서 흰색으로 되게 했습니다. 선택을 해제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을 보면 각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을 수정해 보겠습니다. 브러쉬를 선택하고요. 브러쉬에서 하드니스가 제로면 부드러운 브러쉬가 되겠고 하드니스가 100이 되면 가장자리가 딱딱한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무싱이 있는데요. 스무싱이 0이면 브러쉬를 움직일 때마다 바로 나타나게 되고 스무싱을 30으로 높여주게 되면 실제로 브러쉬로 그리는 것보다 조금 늦게 따라오는 느낌으로 표현이 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천천히 따라오게 되고 그 결과는 조금 더 자연스럽게 곡선을 그릴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부드럽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렇게 부드럽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이 알파 1 채널을 한 개 더 복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복제를 했습니다. 다음은 키보드에서 컨트롤 누르고 바로 이 그림 부분에 채널에서 이 그림 부분을 클릭해주면 이렇게 셀렉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셀렉트 인버스 바깥 영역을 흰색으로 칠하고요. 에디트 필 화이트로 칠해주고 다시 셀렉트 인버스
안쪽은 검정으로 칠하겠습니다. 에디트 필 블랙으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반전시켜 보겠습니다. 에디트 트랜스폼 플립 호리젠털 눌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알파 1에 눈만 켜고 실제는 알파 1 카피 채널을 움직여서 서로 이렇게 가운데 만나게 해보겠습니다. 이동 툴로 클릭해서 왼쪽으로 이동하다가 Shift를 누르고 있으면 수평으로 계속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세밀하게 움직일 때는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화살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눌러서 가운데 서로 만나게 표현을 했습니다. 선택 해제하고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다시 컨트롤 누르고 알파 1 카피 그림을 클릭해주면 다시 이렇게 선택으로 나타나고요. 지금 이 꽃잎의 바깥 부분이 선택됐는데 이것을 셀렉트 인버스 하게 되면 다시 꽃잎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알파 1을 선택하고요. 알파 1 카피는 눈을 꺼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 부분을 흰색으로 칠해 보겠습니다. 에디트 필 화이트로 이렇게 칠했습니다. 선택을 해제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꽃잎으로 사용할 것이고 이 느낌은 마스크로 그대로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에 와서 뉴 레이어 이름을 마스크로 하겠습니다. MASK 마스크로 하겠습니다. 이 마스크 레이어에 검정색으로 칠하겠습니다. 에디트 필 블랙을 칠하겠습니다. 다음은 채널로 가서 알파 1 채널을 클릭하고 놓지 말고 셀렉션 점선으로 된 동그라미에 올려놓으면 셀렉션이 됩니다. 여기에 에디트 필 화이트를 칠하겠습니다. 선택 해제하고 레이어로 오면 이렇게 마스크 레이어가 만들어졌습니다. 다음은 채널로 와서 또다시 하나의 채널을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뉴 채널 이렇게 채널이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그라데이션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검정에서 흰색으로 그라데이션이 되게 되겠죠. 이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면 알파 1을 눈만 켜고 보면서 알파 2에서 그라데이션을 만들어 보겠는데요. 그라데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로 가다가 Shift를 누르면 수직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마우스를 놓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는데요. 지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 하면 원래는 이렇게 알파 1만 있었는데 이 장면은 흰색은 실제 꽃잎이 보이는 영역이고 검정색은 보이지 않게 되는 영역이었습니다. 여기에 방금 만든 이 알파 2를 적용하게 되면 어느 정도 투명하게 보이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영역이 되는데 이 알파 1의 꽃잎 부분은 약간 투명하게 하고 윗부분은 약간 투명하고 밑으로 내려올수록 불투명하게 표현하는 그런 기능을 부여하려고 그라데이션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알파 1에 알파 2를 드래그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이 영역에 회색을 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150, 150, 150의 회색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에 에디트 필 포그라운드 컬러를 칠했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선택을 해제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꽃잎이 이 부분은 약간 투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배경도 지금 회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이 블루 채널을 알파 1 채널에 드래그해서 이 여백을 검정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알파 1에
블루 채널을 선택하고 셀렉션 시켜주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셀렉트, 인버스, 에디트, 필, 블랙, 오케이 선택 해제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다소 투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 채널을 최종 마스크 이미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어로 오면 마스크가 있고요. 마스크는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다시 변경해 주겠습니다. 채널, 바로 이 채널을 선택하고요. 컨트롤 A, 컨트롤 C, 다시 레이어, 마스크 레이어, 컨트롤 V 하게 되면 다시 이름을 마스크로 하고요. MASK, 밑에 있는 레이어는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스크 레이어가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파일, Save As, 플라워 마스크라고 하겠습니다. 플라워 마스크, MASK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디퓨저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뉴 레이어, 이름은 디퓨저라고 하겠습니다. DIFFUSE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다음은 디퓨저의 눈도 끄고 마스크의 눈도 끄고 백그라운드만 보이게 했습니다.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고 이름을 와이어라고 하겠습니다. WIRE라고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이 와이어들이 잘 보이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특히 연두색 부분도 잘 보이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이미지 어저스트먼트 커버를 사용하겠습니다. 이 커버 값을 움직여서 녹색 라인이 더 밝게 보이게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에 채널로 가서 이 채널 한 개를 복제하겠습니다. 블루 채널을 복제하겠습니다. 블루 채널이 복제가 되었고요. 레이어에 오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번에는 이 와이어 레이어를 컨트롤 A, 딜리트,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투명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채널에 가서 블루 카피 채널을 셀렉션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점선으로 보이는데요. 이 점선에 검정색을 칠하겠습니다. 필, 블랙, 오케이 이렇게 검정색으로 칠해졌습니다. 다시 레이어로 와서 와이어 레이어는 자물쇠로 잠궈 놓겠습니다. 다음에 이 디퓨즈 레이어를 와이어 밑으로 이동시키겠습니다. 눈도 켜고 디퓨즈가 보이게 했고요. 이 디퓨즈 레이어에 흰색을 먼저 칠하겠습니다. 에디트, 필, 화이트, 오케이 이렇게 칠했습니다. 디퓨즈 레이어에 꽃잎 색상으로 채색을 해 보겠습니다. 포그라운드를 클릭해서 원하는 꽃잎 색상을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색상을 하나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브러쉬를 이용해서 채색을 하겠는데요. 브러쉬에서 하드니스를 낮추어서 부드럽게 해보겠습니다. 제로로 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키워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채색을 합니다. 이렇게 색상이 바깥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흰색으로 채색을 해보겠습니다. 오페시티 농도도 좀 낮추어서 해보겠습니다. 오페시티도 40 정도로 입력하고 아래쪽에 클릭해서 이렇게 좀 밝게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브러쉬 사이즈를 줄이고 오페시티를 더 낮춰서 10 정도로 낮춰서 가운데도 조금 밝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와이어 눈을 끄고 이 이미지를 저장을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즈 플라워 디퓨즈로 하겠습니다. diffuse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JPG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이미지는 PSD로 별도로 저장을 해 두겠습니다. 파일 Save as 플라워라는 이름으로 저장을 해 놓겠습니다. 이제 맥스에서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열고 더블 클릭해 보면 오른쪽에 설정할 수 있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그로스니스를 0으로 하고 스페큘러 색상을 블랙으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디퓨즈를 드래그해서 채널을 비트맵으로 선택을 하고 플라워 디퓨즈를 선택하고 오픈하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더블 클릭하면 크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꽃잎에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현재 이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버튼입니다. Show Shaded Material in Viewport를 눌러주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음은 오파시티를 클릭해서 채널을 비트맵으로 마스크를 선택합니다. OK. 실제 이미지가 이렇게 보이는데요. 아직 뷰포트에서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 보면 회색과 검정색은 지워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운데 있는 부분들만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하고 다시 한번 눌러주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실제 이 가장자리는 없어진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매핑이 진행됐습니다. 재질 편집기를 닫고 그러면 슈퍼 스프레이를 선택하고 오른쪽에서 다시 슈퍼 스프레이를 눌러보면 설정할 수 있는 창들이 나타납니다. 조금 확대해서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면 매핑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인스턴스 지오메트리가 체크되어 있고 Get Material From을 눌러주면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F3을 누르면 이렇게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반영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크게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줌인을 내서 꽃잎 한 개가 더 크게 보이게 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부분이 약간 투명하게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클릭해주면 카메라 뷰가 제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 카메라가 아닌 다른 카메라로 다시 변경을 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뷰에서
카메라를 클릭하고 퍼스펙트로 바꿔준 다음에 다시 이렇게 왼손은 Alt, 오른손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움직여 보면 원하는 앵글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앵글을 카메라 뷰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Ctrl C를 눌러주면 드디어 카메라 뷰가 됐고요. Alt W 눌러보면 이렇게 카메라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이 카메라 뷰를 선택하고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꽃잎을 좀 크게 바꿔 보겠습니다. 슈퍼 스프레이 사이즈를 0.3으로 해보겠습니다. 훨씬 커졌습니다. 변화값은 0.1로 해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에서 카메라 선택하면 카메라 뷰로 보이고요. 이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파티클의 수도 더 늘려 보겠습니다. 슈퍼 스프레이를 선택하고 유즈 레이트를 500으로 변경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다시 카메라를 클릭해 보면 이렇게 카메라 뷰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렌더 걸어 보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수많은 꽃잎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조명을 변경해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조명을 선택하고 그림자 덴시티에 0.3을 적용했는데 0.5로 다시 좀 높여 보겠습니다. 다시 카메라 뷰를 렌더 걸어 보면 그림자가 다소 어둡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타임 슬라이드를 움직여서 다른 프레임에서도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20프레임에서도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프레임마다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는 75프레임에서도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90프레임에서도) 렌더를 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납니다. 100프레임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파티클이 점점 사라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프레임마다 파티클의 모양이 다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렌더 설정에서 한 가지를 더 변경해 보겠습니다. 렌더 설정에서 포스 투 사이드를 체크해 주면 꽃잎의 뒷부분과 앞부분이 다 렌더링이 됩니다. 만약 꽃잎이 뒤집혀져서 뒷면이 나올 때는 렌더링이 안 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포스 투 사이드를 체크해 주면 렌더링이 됩니다. 55프레임에서 렌더를 걸어보면 이렇게 파티클의 뒷부분도
뒤집어졌을 때 다 렌더링이 되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다른 프레임에서도 렌더를 그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꽃잎들이 렌더링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방금 진행한 것처럼 렌더 셋업에서 포스 투 사이드를 체크하게 되면 꽃잎의 뒷부분이 카메라에 보일 때도 렌더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슈퍼 스프레이에서 꽃잎을 표현하는 과정들을 다 다루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